오늘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제 필러 제품이고 이게 이제 히알루론데이즈라고 이제 필러를 녹이는 약이에요. 비싼 건데 이거. 안녕하세요. 15년 이상 피부만 연구해온 부산 피부과 의사, 피부과 전문의 황성환입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병원에서만 1000건 이상의 필러 시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시선에서 필러는 어떤 사람이 맞으면 좋은지, 어느 부위에 맞으면 효과가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맞으면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첫 번째는 팔자주름. 이건 뭐 저도 하는 부위고, 팔자만 살짝 메워줘도 인상이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여요. 두 번째는 앞볼, 옆볼, 볼 부위인데 저는 이제 필러가 탄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 꺼진 볼살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해골처럼 쑥 들어간 볼에 볼륨을 만들어주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얼굴 라인이 매끄럽게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 눈밑. 눈밑은 다 좋아지진 않아요. 눈밑 지방이 너무 튀어나온 분들은 필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꺼져서 다크서클처럼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려요. 네 번째는 이마입니다. 사실 이마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위예요.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님들은 이마를 대부분 노출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미 이마 주름이 깊은 분들 또는 되게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마에는 필러를 넣어도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입니다. 입술은 볼이랑 이마와 함께 가장 많이 하는 시술 부위인데 정말 간단하게 인상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젊은 분들일수록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혹시 그러면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추천 안 하는 부위는 요즘에 이제 바디 필러라고 몸에 넣는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가슴 같은 경우는 볼륨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양쪽을 합치면 한 100cc는 넣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시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이거는 수술로 대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애교 필러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기 힘들어요. 예전에 유행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 좀 트렌드가 진한 시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눈 밑에 노화가 많이 안 와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넣고 보면 별로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대 한 후반 30대부터는 눈밑이 좀 자글자글해지거든요. 눈밑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넣게 되면 되게 안 예뻐요. 그래서 뭔가 눈물이 고여있는 느낌?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일본 분들은 좀 애교 필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안 찾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유행이 지났다, 애교살 필러는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골반 필러도 많이 맞나요? 골반 필러도 아까 말씀드린 가슴 필러, 쇄골 필러랑 비슷한 건데 한쪽 탕 한 20cc는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엉덩이에 우리가 힘을 줬을 때 쏙 들어가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메꿔주는 건데 좋은 필러를 써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원장님은 딱 티가 나요, 골반 필러 맞은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누구의 골반을 볼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전종서 보셨어요, 사진? 골반 필러로 그 정도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 만들려면 진짜 한 100cc, 200cc 넣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시면 종이컵 한 개가 200cc거든요. 종이컵 한 개 반씩 넣으면 그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200cc가 좋은 필러를 쓰게 되면 시술 금액이 1억 정도 받아야 돼요, 얼굴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넣으면 만지면 막 볼랑볼랑하겠네요. 좋은 제품을 적절히 쓰면 자기 살하고 똑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필러를 하는 부위마다 달라지는 게, 코에 하는 필러는 뼈 같은 느낌을 내야 되거든요. 되게 딱딱한 걸 하고, 볼에 하면 약간 말랑말랑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잔잔한 주름에 하면 이게 느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잔잔한 주름에 필러 한 다음에 옆으로 쓸었을 때 뭔가 볼록함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정말 무른 걸로 해야 되듯이 필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물성에 따라서. 엉덩이 한다면 엉덩이 살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제품을 쓰게 되겠죠. 아까 필러량이 많아야 하는 부위는 좋은 제품을 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좋은 제품과 안 좋은 제품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제가 한 15년 넘게 써보면서 느낀 차이는 안정성이에요. 필러 부작용의 상당수가 불순물이나 정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좋은 제품의 필러들은 정제 과정이 압도적으로 정교해서 부작용이라든지 뒤늦게 얼굴이 붓는다든지 이런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저는 필러 맞는 부위에 양을 좀 줄이더라도 좋은 제품, 정제가 잘 된 제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제 몸에 들어가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이제 함께 하는 건데, 당장 이제 비용을 좀 아끼려고 몸을 이제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필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들은 거는 흘러내린다,
이동한다. 여기 대해서는 일단 흘러내리진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술할 때 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위치에 넣는 건데 이 지방은 이제 지지인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만 넣기 때문에 흘러내릴 리는 없고 또 이동할 리도 없어요. 이동한다 치면 우리가 누구한테 뭐 맞는다든지 어디 부딪혔다든지 그럼 그게 이제 볼살이 옆으로 가고 이런 게 생길 텐데 그 주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주먹? 엄청난 주먹이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필러 맞고 복싱 같은 거 해도 돼요? 필러를 시술 받은 다음에 자리 잡힐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외부에서 이제 물질을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일주일 뒤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이제 필러 제품이고 이게 이제 히알루론데이즈라고 이제 필러를 녹이는 약이에요. 비싼 건데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러를 주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필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피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만져보면 몰랑몰랑하니 약간 실제 피부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필러를 시술을 하고 필요하면 녹여야 된다고 치면은 히알루론데이즈라는 걸 이쪽에 이제 뿌려요. 뿌리게 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뭉그러지면서 원래 이거 단단한 건데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완전 물처럼. 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아닌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부작용이 많다. 필러는 시술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시술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필러가 남아 있는 걸 보면 당연히 이제 효과가 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 좋은 제품으로 잘 시술 받는다면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필러 시술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시자면? 요즘 콜라겐 부스터들처럼 필러를 대체할 만한 시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필러 고유의 즉각적인 볼륨감과 리프팅 효과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러는 항노화 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꼭 필요한 시술이고 다만 얼굴에 하는 시술인 만큼 공장용으로 찍어내듯 박리담회로 이제 시술하는 곳은 피하고 검증된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잘 시술받으면 어떤 시술보다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필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15년 이상 피부만 연구해온 부산 피부과 의사, 피부과 전문의 황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